단기로 나올 수 있는 대책은 기존 매물이 시장에 네. 출회되게 하는 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물이 얼마나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게 하느냐가 이제 핵심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 5월 9일이 아니라 그냥 계속 더 이렇게 해주면 더 거래가 잘 될 텐데 5월 9일 이후가 걱정입니다, 사실 지금.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이제 공급이 부족한 요 시장에 매물까지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가격은 강보합에서 이제 뭐 상향 한 3에서 5%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JAWM의 고준석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그 공급 대책을 이제 준비를 했고, 그래서 1, 2구 대책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 1, 2구 대책의 어떤 핵심을 뭐라고 보세요? 이 1, 2구 대책은 뭐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 골자는 공급이죠. 네. 공급을 빨리 하겠다. 서울 주요 지역에 하겠다. 네. 특히 이제 용산 정비창에 이거 이제 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태능에도 하겠다. 태능시도 하겠다. 경마장도 하겠다. 이게 이제 골자입니다. 그래서 네. 공급할 테니 지금 뭐 비싸게 사지 말고 기다려라. 이런 메시지도 담긴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실제로 시장에 좀 이렇게 작동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공급 발표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입주하는 시점, 분양하는 시점부터 시장에 영향을 좀 주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아직 이제 뭐 몇 가구 질지도 뭐 지자체하고 아직 협의도 지금 다 안 끝난 상황들이잖아요. 네. 또 반대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래서 조속히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지자체하고 먼저 합의가 돼야 되고, 지자체와 정부는 한 목소리로 시장에다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시장 가격 안정에 정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보면은 뭐 지자체 쪽에서는 근데 조금 약간 반대하는 분위기가 좀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앞으로 좀 삐걱삐걱거릴 것 같긴 한데, 이게 되더라도 근데 돼도 어차피 착공을 뭐 당장 뭐 내일부터 하겠다가 아니잖아요.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건 중장기 물량이라고 치면 단기적인 대책은 이번에 뭐 딱히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단기로 나올 수 있는 대책은 없어요. 단기로 나올 수 있는 대책은 기존 매물이 시장에 네. 출회되게 하는 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 매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마아파트가 4,400가구 정도 되는데 네. 여기에 매물이 2개 나와 있을 때하고 100개 나와 있을 때하고 가격 상승률은 어디가 2개 나왔을 때가 당연히 높겠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100개가 만약에 매물로 나와 있다 그러면 가격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물이 얼마나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게 하느냐가 이제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와서 이게 시장 가격을 통제를 해줘야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매물, 입주 물량을 통해서 가격이 이제 2개가 결합이 돼서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가격을 통제해 나가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러려면 결국에는 이제 거래를 활발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거래를 활발하게 한다는 거는 거래세를 낮춰줘야 거래가 활발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래세를 높이는 건 거래를 막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이번에 또 이제 5월 9일 이후로 이제 거래세가 높아지는.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양도세가 지금 82.5%가 되는데 이게 거래가 잘 될까?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물론 되는 물건도 있어요. 근데 뭐 양도 급하신 차익이 안 나는 것들은 빌라 같은 것들, 빌라는 그렇죠. 뭐 그냥 산 같은 가격에. 것들이라고 제가 얘기해서 그렇죠. 산 가격에 대파는 거는 뭐 양도 차익 부담 없이 없으니까. 팔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매물은 부담 없이 뭐 시장에 나와서 있지만, 또 미래가치 중심으로 실수요자들도 사는 거니까 물건이 뭐 나왔다라고 해서 뭐 그냥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러면은 우리가 바라는 거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졌으면 하는 건데, 오히려 이제 딴 오피스텔이나 빌라나 이런 가격들이 떨어질 가능성이 그런 거에서 높아 매물이 보여요. 나온다. 원래 안 나올 것들도 그쪽에선 나오겠죠. 네. 왜냐면은 제가 생각해도 이거 많이 빠졌으니까 한 2, 3년 있다 팔아야지라고 했던 분들 많거든요. 그 다주택자이신데 뭐 아파트 하나에 빌라 2개 있는 거. 근데 요거 빌라 그냥 이럴 거면 그냥 괜히 종부세 맞으니까 빨리 던지자. 그럼 빌라 쪽에서 나올 것이다. 근데 그 빌라를 무주택자분들이 사실까? 안 사죠. 안 사니까 쌓이고 가격은 떨어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아파트 쪽은 거래가 활발해지고 오히려 물량이 많아지고 가격은 떨어지고, 아파트 쪽은 오히려 아파트는 더 가지고 있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정부가 원하는 방향하고는 조금 다르게 시장이 대응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사실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좀 이번에 활성화하는 대책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딱히 없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평가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은 민관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비사업도 도전을 통해서 좀 규제를 좀 풀어서 정비사업에 규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풀어서 조금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서울 도심에 이제 공급을 하는 게 집값 안정에 중장기적으로 뭐 매우 도움이 되겠죠. 네. 근데 이번엔 대책이 안 나왔잖아요. 네. 딱히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해지하는 건 뭐 검토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거 민간 재개발 재건축은 또 약간 좀 멈칫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토세 이게 이제 폐지가 안 되더라도 지금 조합원 지위 양도가 지금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매매 그렇죠. 자체가 안 돼요. 규제로 지금 투기과열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조합 설립만 되면 이제 다 막히는 거예요. 다 막히고 또 뭐 재개발 같은 경우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뭐 매물 거래 자체가 안 되니까 지금 시장은 이제 경매로 사는 시장. 이제는 그죠? 경매 쪽으로. 경매 시장은 뭐 규제는 못 하니까요. 네. 경매 시장을 규제하게 되면은 채권자들 환가하는데 문제가 그렇죠. 생기니까요. 네. 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과거에도 결국에는 또 막 경매로 막 갔었거든요. 경매에서 막 그 시세보다 막 더 비싸게 막 낙찰받고 막 했잖아요. 상대적으로 규제를 안 받는 값을 쳐주는 거죠. 프리미엄을. 그런 일들이 계속 될까요?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1차 감정가의 매각 금액 대비해서 150%, 160% 이렇게 이제 매각이 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시세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게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1차 감정가 대비 뭐 100%, 뭐 200%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0%에 샀는데 그럼 시세보다 얼마에 싸게 산 거니 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남 3구역 같은 경우 최근에 매각이 됐는데 1차 감정가 이게 34억짜리가 34억의 1차 매각 금액이었는데 이게 50억 이상의 매각이 됐어요. 이게 47평 받는 아파트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사도 싸게 산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보는 거죠. 근데 조합원 지위 양수가 되는 거니까.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무주택자들도 이런 시장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뭔가 뭘 산다 그러면 뭐 경매 쪽에서 사거나 아니면 일반 매매는 많이 막힐 것이고. 근데 이제 경매 물건이 뭐 많지는 않죠. 많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서울의 아파트 숫자가 180만 호에서 190만 호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 자체가 300건이 안 돼요. 250건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 작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물량 중에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 경매 물건 나오는 건 없고요. 경매 물건 나오는 거 보면은 정말 강남 3구에는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한두 건씩 나오고 나머지 뭐 100여 건, 200여 건들은 뭐 이런 아파트 같은 빌라들 있잖아요. 한 동짜리 이게 아파트라고?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시장에 나오고 있다. 그래서 좋은 아파트는 시장에서 팔리니까 경매까지 안 나오겠죠. 중간에 취하도 많이 되고, 낙찰되면 취하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러면 결국에 지금 무주택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집을 살라고 해도 어쨌든 매물이 많아야지 사실 유리한 구조인데 앞으로는 좀 시간이 갈수록 특히 이제 5월 9일 이후로 갈수록 더 매물이 줄어드니까 어찌 보면 이제 꼭 사야 되겠다고 마음 먹은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리해지는 구조이겠네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토어제를 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한시적으로 갭 투자를 열어준다. 요거는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네요. 갭 투자를 열게 되면 그게 투기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다주택자 물건을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세 끼고. 근데 이제 아무튼 지켜봐야 뭐 부총리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라고 하면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 국토부 장관도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쫓겨나가지 않도록 잘 하겠다. 보호하면서 매매가 되도록 하겠다. 그럼 이제 갭 투자 허용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토어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외 조항으로 만들어서 예외 조항. 5월 9일 전에 계약하면은 토어제를 한시적으로 뭐 적용하지 않는다. 뭐 항상 예외는 있으니까.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 뭐 지연시켜 준다. 이런 정도겠죠. 그러면 어쨌든 그 세입자분이 뭐 예를 들어 계약이 1년 남았다. 그러면 1년 뒤에는 이제 매수자가 들어가는 걸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거래는 좀 풀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 파는 사람은 뭐 아무튼 팔고 나서 가격이 오르면 뭐 근데 어쨌든 양도세는 세이브한 거니까. 네, 양도세 세이브한 거니까. 그리고 매수자도 어쨌든 사놨으니까 네. 마음은 조금 편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뭐 거래가 되면은 네. 조금 숨통은 조금 트이는 거죠. 네, 일시적으로 이제 예외 조항을 달아서 허용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근데 그게 사실 5월 9일이 아니라 그냥 계속 더 이렇게 해주면 더 거래가 잘 될 텐데 5월 9일 이후가 걱정입니다, 사실 지금. 그렇네요. 네, 5월 9일 이후로는 양도세가 뭐 7, 80%짜리들이 현장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뭐 정말 그 뭐 돌아가시는 분들 아니면 상속 물건 아니면 잘 안 나오잖아요. 네, 상속도 뭐 예외 규정이 있어서 네. 당분간은 안 팔아도 되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규제를 예외 조항을 조금 만들어 놓고 규제가 지금 되고 있는 시장에서 좀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매도 매수자가 거래가 조금 될 수 있게 이런 거는 지금 시장에서 필요해 보입니다. 그 1주택자여도 거주를 안 하면 뭐 이렇게 불리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보유세도 있지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좀 건드리겠다라는 뉘앙스가 좀 보입니다. 지금은 뭐 최대 80%까지 깎아주는데 그러니까 5억에 산 집을 30억에 팔아도 세금이 거의 없는데 이게 말이 되냐 하는 이 여론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장특공을 좀 손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장특공제도 지금 거주가 40% 네. 10년 이상 하면은 보유가 40% 해서 80%거든요. 네. 비거주하면은 40%는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더 이제 뭐 해서 조금 예를 들면 뭐 거주를 예. 하면 80%, 뭐 그런 보유는 걸로 0%, 뭐 이렇게도 네, 할 수 네. 있겠죠.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장특공제로서 이제 조정을 하게 되면은 거의 실수요자 위주로 이제 시장 자체가 재편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원래 전세 주고 뭐 그냥 가지고 가자, 오래 가지고 가자라고 했던 분들도 이제는 저기 혹시나 내가 팔 수도 있는데 양도세가 많으니까 네, 본인 이제 들어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전월세 물량이 더 주는 거 아닌가요? 주죠. 그러면 전월세 쪽에서도 또 난리가 날 텐데 이 장특공을 건드릴까요? 그 과거에 보니까 고가들은 그 장특공을 많이 줄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안이 나왔던 적도 있다. 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뭐 하신 약속은 뭐 지키시고 하시니까 세금은 안 건드리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세금 아니더라도 지금 대통령 말씀에 시장 분위기가 분명히 달라진 거는 맞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해가면서 시장을 관리하게 되면은 가격 안정에는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올 한 해 어떤 집값 상승 뭐 기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되게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강도. 올 한 해는 그러면 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전반적인 아직 정책이 뭐 안 나온 것도 많지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이제 공급이 부족한 요 시장에 매물까지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가격은 강보합에서 이제 뭐 상향 한 3에서 5%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는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게 5월이면 거의 1년에 반 정도니까. 그렇죠. 좀 상반기는 조금 좀 어느 정도 매물들도 좀 나오고 뭐 시장도 좀 지켜봅시다. 네. 이런 분위기가 좀 생기겠죠. 그럼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실수요자들 입장,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시장을 그런 식으로 조금 관망하는 5월까지 좀 지켜보자. 네. 이런 실수요자들이 많이 생겨날 거는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는 어쨌든 이제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